이번 시간은 페이지 413페이지 배수 및 통기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수설비는 우리가 급수나 급탕을 해서 이 사용한 물을, 이 오염된 물을 빨리 건물 외로 배출하는 설비와 관련된 것이 이 배수설비고요. 통기설비는 일반적인 봉수보호나 이런 배수의 흐름 원활을 위해서 공기를 공급해주는 설비인 통기설비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두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배수설비 한 문제, 통기설비 한 문제 이렇게 배분이 되는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 배수설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설비에서 첫째 그 배수의 분류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의 분류. 이 배수의 분류적인 측면은 배수설비의 종합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 형태로 나올 수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용 목적에서 물을 다룰 때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있고, 오수는 일반적으로 대변기라든지 소변기, 오물 싱크나 이런 거와 같이 비데와 같은 사람의 이제 들어갔다 나왔던 이런 오물을 갖다가 씻어버리는 물, 이 오수의 개념이고, 그리고 이 잡배수. 이 잡배수라는 것은 일반 생활배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정물이라고도 칭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라든지 욕조라든지 세면기 이런 데의 일반적인 배수가 바로 잡배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수, 빗물이죠. 빗물과 관련된 우수고, 그 다음에 특수배수는, 이 특수배수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유독물질을 함유한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이라든지 이 방사능 같이 유독물질을 함유한 배수를 특수배수로 구분을 잡고 있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용개수에 따라서 나누었을 때 사용개수로 나눴을 때는 옥내와 옥외배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내배수하고 옥외배수의 기본은 이것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옥내배수는 주의하실 것이 건물 내의 배수만을 옥내배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외벽이 있을 때 외벽에서 일정 떨어진 거리까지를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벽에서 1m 떨어진 지점까지를 우리가 옥내 개념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옥외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외벽에서 1m까지. 자, 이것을 잡아주는 것은 보통 건축물을 지을 때 보통 난간이나 처마를 갖다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외벽에서 이런 처마가 이렇게 돌출해 나갑니다. 일정 부분까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건물 내로 처리하는 걸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건물의 바닥 면적이나 건축 면적 산정 시 외벽에서 이 돌출된 부분에 대해까지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1m 범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외벽에서 1m까지를 옥내배수라 보고 나머지를 옥외배수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옥외배수를 우리가 택지배수라고도 칭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배수 방식에 의해서 분류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공공하수도하고 부지내의 배수 계통하고 틀려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부지내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배수에서 함유하고 분류는 이 잡배수를 어떻게 처리해 줬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지내의 배수에서는 이 잡배수 생활배수를 부지 내에서 처리해서 오수와 같이 처리해서 보내면 함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수만 처리하고 잡배수는 일반 하수도 그대로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 분류배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내의 배수에서는 잡배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함유하고 분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번에 보면 공공하수도의 개념은 우수입니다. 빗물을 어떻게 처리해 주냐. 여기에서 함유와 분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를 갖다 그대로 공공하수 그냥 흘려보낸 것은 일반적으로 이 분류식 하수 배수고, 근데 우수도 같이 처리해 주면 바로 함유식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차이점을 정확히 기본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공하수도 개념에서 일반적으로 함유와 분류는 우수입니다. 우수를 함께 처리해서 자 강으로 방류했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부지 내에서는 잡배수의 처리 유무 가지고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14페이지 보면 중력 배수하고 기계 배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수하는 게 중력, 일반적인 배수가 중력 배수가 되겠죠. 근데 이 기계 배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하층이 있을 때, 자, 지하층이 있어 물을 사용하게 되면 배수 집수정이 결과적으로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하수도관으로 보통 퍼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지하층이 있을 때, 보통 그게 되면 이제 배수 집수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배수 집수정이 여기에 있게 되면, 그러면 공공하수도관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공공하수도관이 위에 있다. 그러면 이 공공하수도관으로 물을 퍼올리게 되겠죠. 이럴 때, 자, 이 배수 펌프를 이용해서 공공하수도관으로 물을 퍼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 배수를 우리가 기계 배수라고 칭합니다. 기계 배수. 그 다음에 간접 배수의 개념은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간접 배수는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접 배수라는 것은 무엇을 간접 배수라고 하느냐? 일단은 간접 배수와 직접 배수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 배수 간에 자, 직접 연결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접 연결을 하지 않고입니다. 연결을 하지 않아야지 간접 배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직접 연결 여부를 따지는 개념이다. 그래서 보통 일반 건축물의 배수관이 직접 연결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간접 배수관은 보통 물바지 공간을 두거나 이 물바지 공간을 갖다가 두거나 토수구를 별도로 두어서 배수하는 거면 토수구를 두어서 배수하는 형태가 됩니다. 물바지 공간을 두고. 그래서 옛날 에어컨 같은 경우에 자 이겁니다. 호수를 별도로 밖에 토수구를 별도로 두거나 아니면 물통을 하나 받아서 거기에다가 물을 담았다 갖다 버리는 형태죠. 이런 것은 이렇게 배수하는 것을 간접 배수라고 칭합니다. 간접 배수.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이런 세탁기라든지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조화기라든지, 그럼 공기조화기가 바로 에어컨이죠. 공기 알맞게 만드는 장치,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영장은 일반 건물의 배수관에 연결할 필요가 없죠. 수영장의 경우는 바로 공공하수도로 바로 방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건물 내의 배수관에 연결돼서 배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직접 배수고, 그러면 건물의 배수관이 직접 연결이 되지 아니한 것이 간접 배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수도 설비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물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상수죠. 수돗물은 상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돗물 상수, 윗상자 물수자죠. 그래서 물을 사용하고 버리게 되면 사용한 물을 나중에 버리겠죠. 이 버린 물이
사용한 물을 이제 이 버린 물이 뭐가 되는가 하면 하수 개념이 되는 거죠. 아래 하자 하수가 되고 이 하수를 갖다가 재처리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물을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중수라고 칭합니다. 중수. 자, 그러면 이 중수의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가운데 중자 물수자 씁니다. 그래서 이 중수는 일반적으로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이런 용으로 공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소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변기 세정용이라든지 뭐 대변기 세정용이나 아니면 이런 살수용이라든지 또는 뭐 공조용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일반용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인간이 직접 씻거나 마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자병수라고 해요. 이 자병수 개념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할 수가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이 중수는 우리가 사람이 직접 음료용으로 쓰거나 요리를 하거나 씻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음용수로 공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용수로 공급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씻거나 또는 요리를 하는데 이런 데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중수는. 그리고 중수는 보통 공급을 할 때 이 중수도관을 통해서 공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수도관을 통해서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상수도관이 아니라 중수도관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415페이지 보시면 자, 이 배수관의 구배가 나옵니다. 구배라는 것은 바로 기울기죠. 기울기. 이 경사를 두는 거 이것이 구배의 개념이 됩니다. 구배. 자, 그러면 이 배수관의 구배에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뭐 보통 표준 구배는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표준 구배의 개념은 표준 구배는 50분의 1에서 100분의 1을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분의 1, 100분의 1의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구배의 개념은 수평 50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경사도를 두는 거예요. 경사도를 둡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모 수치가 커지면 구배는 완만해지고요. 분모 수치가 작아지면 구배는 가파라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구배를 요 정도 설계할 때 이때의 유속이 표준 유속 개념이 됩니다. 표준 유속입니다. 그래서 표준 유속이 보통 0.6m에서 1.2m 세크초당 이하로 보통 설계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는데 이때 구배하고 관련돼서 알아두실 것은 이 측면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배적인 측면은 이 강경하고 구배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 강경 또는 뭐 구경이라고도 합니다. 강경, 간의 지름, 직경. 그러면 이 강경과 구배의 관계는 경사의 관계는 자,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 구배 경사고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경이 크게 되면 구경이 클수록 구배는 완만하게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구경이 적게 되면 바로 이 구배는 극경사로 가 주셔야 됩니다.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간경이 적을수록 배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간경하고 구배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걸 봐두면서 배수관의 이제 구경과 관련돼서 거기에 우리가 보시면 여러 가지의 그 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416페이지 표를 보시면 각종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 부하 단위. 자, 이 배수 부하 단위가 현재 나오고 있네. 배수 부하 단위. 자, 기준은 배수 부하, 배수량이 배수 부하입니다. 그래서 단위 기준은 세면기를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세면기. 세면기가 1이 됩니다. 그러면 배수 부하 단위든 급수 부하 단위든 동일하게 세면기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때 대변기가 부하 단위가 제일 큽니다. 대변기는 부하가 8이 된다는 겁니다. 8. 그러면 세면기의 8배만큼 배수량이 많다는 거예요. 부하가.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소변기가 4배라는 거죠. 4배. 그리고 비대는 2.5배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비대는 2.5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 대변기가 배수 부하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하 단위가 배수 부하 단위가 큰 대변기는 배수 부하 단위가 큰 이 대변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수직간 가까이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수직간 이 가까이 멀리 배치해서는 안 되고 가까이 배치를 해줍니다. 수직간 가까이 배치가 돼야지 배수가 잘 됩니다. 만약에 대변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자, 이 수직간에서 멀리 배치하면 결과적으로 변기에서 물을 내려가 수직간까지 보내야 돼요. 수평관을 통해서. 그러면 거의 막힌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의 100%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엄청난 물을 보내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간 가까이 배치를 해줍니다. 세정 때문에. 그래서 그 측면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이 되는 것은 세면기다. 근데 요거는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배수관의 이 간경 또는 구경이라고 칭하죠. 구경은. 그래서 보통 배수 부하 단위가 큰 것들이 보통 간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경, 트랙 구경을 보시더라도 자, 대변기는 75mm로서 가장 커야 됩니다. 이론상 75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75 정도로 설계를 하면 간혹가다 배관이 잘 막힙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해서 보통 100mm 정도로 설계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의 간경 구경에 대해서 자, 이 간경의 간경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간경의 결정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이 배수 부하 단위가 영향을 줍니다. 그럼 배수 부하 단위가 클수록 간경 구경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간 이 최대 배수, 그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보통 순간 최대 배수량이 큰 것일수록 간경 구경은 커집니다. 그러면 대변기는 오물을 누기 때문에 순간 최대 배수를 크게 해서 빨리 내려보내야 되죠. 그래서 대변기가 구경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기구 수가 영향을 주죠. 기구 수가 많게 되면 간경은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기구 수. 우리도 차량이 많으니까 도로 폭이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위생기구 수가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영향을 주는가 하면 이 배수관의 구배가 간경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강경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배수부하 단위, 그리고 그 위생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과 기구 수, 그리고 배수 간의 구배, 이런 것이 강경 결정의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시고, 현재 요거는 뭐 시험에 기출되었습니다. 기출되었지만 이런 요소는 아직 시험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트랩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랩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런 건축물, 이제 건물이 이제 되면서 뭐 주택은 이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그러면 위생기구를 건물 내에 우리가 설치하게 될 거 아닙니까? 뭐 대변기든 소변기든 세면기든 뭐 욕조든 싱크대 이런 걸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 실내에, 자, 우리가 물을 갖다가 배수했을 때 정화조 이런 거 갖다 배수가 이런 데서는 악취가 건물 내로 침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의 일부분에다가 물을 고이게 해서, 그래서 거기 보통 여러분들 세면기를 보면 사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서 밑에 트랩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트랩이 보통 최근에 거의 P형 트랩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벽 쪽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놨어요. 그러면 보통 배수 수직관이 이 벽 속에 이렇게 보통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배수 수직관이고, 배수 수직관. 수직관을 보통 입상관 또는 줄여서 입관이라고 합니다. 입관. 그러면 요 트랩 내부에 물을 고이게 한 거죠. 그러면 요 속에 물을 고이게 해 놓으면 이 배수관 속에 악취가 건물 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 트랩 속에 고인 물을 우리가 봉수라고 칭합니다. 봉수. 그래서 봉수를 고이게 해서 이 배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 이런 것이 실내로 침투하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트랩의 설치 목적 가지고 시설개론에 2번, 관리실무에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바로 배수관 속의 악취나 유독가스 이런 것들이 실내 침투하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트랩을 설치하고, 이때 이 봉수 깊이, 자, 봉수 깊이는 보통 뭐 최소 5cm에서 10cm 사이로 우리가 해줍니다. 그런데 이 봉수 깊이는 일반적으로 트랩의 구경에 관계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트랩의 구경에 관계가 없습니다. 트랩의 구경에 관계없이,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다 기억하시고, 봉수 깊이하고 트랩의 구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정 능력하고는 관계 있지만 보통 일반적 이 트랩의 구경이 크다 작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봉수 깊이는 적정 깊이가 유리합니다. 봉수 깊이는 적정 깊이가 유리합니다. 깊이가 깊을수록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봉수 깊이가 5cm보다 적게 하게 되면 봉수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봉수가 10cm보다 깊게 처리해주면 일반적으로 배수의 흐름을 저해해서 막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깊이로 설계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설치 목적적인 측면에 다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 자, 구비 조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구비 조건을 별도로 낸 건 없다. 근데 이 목적과 관련돼서 봉수 깊이하고
목적에 의해서 이거는 4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구비 조건은 지문 형태로만 현재까지 언급되고 세부적으로 아직 출제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에 구비 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가 되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로 하라 이거죠.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로 하라는 겁니다. 않는 구조로 처리해 주자 이 뜻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 구조는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2번 가지고 내려가. 자, 구조가 복잡하면요, 조립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배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구조는 절대로 복잡해서는 안 된다. 간단해야 돼요. 복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 개론에서는 복잡 다양은 없고요. 간단 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진 설계할 때도 평면 설계 할 수 있는 단순하게 하라겠죠. 그와 같이 간단 단순이 기본입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번에서 자기 세정작용을 해야 된다. 자기 세정작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자기 세정작용이라는 것은 배수 자체 유수로 간 내면을 청소해 주는 작용을 자기 세정작용이라 합니다. 그러면 변기에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 물을 배수하는 그 원리에서 그대로 내려가야지, 내면이 청소돼야지. 누구 나서 변기에 누른 거 다 묻었다가 또 물 내리면서 청소하면 물이 너무 많이 들죠. 경제적 문제도 되기 때문에 자기 세정작용, 자기 스스로 세정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 기억하시고, 당연히 3번 유수면 평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변기 내부가 잘 보이죠. 변기 내에 고인 물도 바로 봉수입니다. 내면이 평활하잖아요. 뺀질뺀질하게 되겠죠. 오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질은 내식성, 내구성 우수해야 되죠. 내식성. 그러면 이렇게 출제 안 된 부분은 잘 봐두세요.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을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가동부작용에 의하거나, 5번은 잘 봐둬야 되죠. 2번과 5번에서 거의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동부작용에 의하거나 이런 가동부는 움직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숨겨진 내부 칸막이에서 숨겨진 내부 칸막이. 자, 이거에 의해서 봉수가 형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로 봉수 형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가동부거나 또는 숨겨진 내부 칸막이에서 봉수가 형성이 되면 문제가, 가동부나 숨겨진 내부 칸막이가 가동되지 않았을 때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오수가 역류할 수가 있다는 거, 넘칠 수 있죠. 그래서 측면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청소 및 수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해 주시고, 배수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 자, 이 트랩의 종류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S트랩이 나오고 있습니다. S트랩. S트랩 2번에 자, P트랩 3번에 보통 자, U트랩 나오죠. 이 세 가지 트랩은 간으로 된 파이프형 트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트랩이 자, 보통 간트랩, 간으로 된 트랩입니다. 예, 파이프형 트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S트랩의 경우는 자, 그래서 생긴 모양이 영어 S라 해서 SPU 트랩은 이 생긴 형상에 따라 분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S트랩이 가장 배수가 잘 되는 트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변기에 우리가 사용합니다. 대변기에 사용합니다. 근데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봉수가 쉽게 파괴될 수 있는 것이 S트랩입니다. 그리고 P트랩은 세면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면기에 P트랩이 도입된 것은 보통 방수 부위에 이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벽 쪽으로 이 깐을 설치해 가지고 세면기가 보통 벽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벽 쪽에 접촉되죠. 그래서 세면기. 그리고 U트랩은 뭐 가옥 트랩 또는 메인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U트랩은 생긴 형상에 따라 분류했을 때는 U트랩이고요. 역할에서는 가옥 트랩, 메인 트랩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 U트랩은 일반 두 군데 많이 설치가 됩니다. U트랩의 경우는. 그래서 배수 행주관에도 설치가 되고요. 배수 행주관, 행이 수평이죠. 행주관 도중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옥 배수관, 이 가옥 배수관 말단에 사용됩니다. 가옥 배수관 말단하고 이 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가옥 배수관 말단에 설치해서 공공하수도가 건물 내로 건물 내로 하수가스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옥 트랩, 메인 트랩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이 나왔을 때 배수행 수평 주간인데 수직 주간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수직간에는 트랩을 설치하지가 않습니다. 수직간 종류에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U트랩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U트랩은. 그래서 메인 트랩은 공공 하수가스 역류를 방지한다. 해서 여기에 설치해서 그래서 보통 가옥 트랩, 메인 트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드럼 트랩이 나옵니다. 자, 이 드럼 트랩. 자, 이 드럼 트랩의 경우는 드럼이 둥근 원형을 우리가 드럼이라 하죠. 드럼처럼 생겼다 해서 드럼 트랩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드럼 트랩. 그러면 이 드럼 트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요거는 주방에 싱크대에 설치하는 거죠. 주방 싱크. 그래서 아파트의 주방은 바로 이 드럼 트랩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옛날에 욕조에도 이 드럼 트랩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최근은 욕실이 전부 다 공장 제품으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 드럼 트랩이 없고요. 옛날은 욕조를 그걸 사다가 현장에서 이 벽과 이런 부분을 거의 다 만들었어요. 벽이나 다른 부분. 그런데 최근에는 벽 이런 것도 없으면 욕조 그 높이 있는 거 딱딱 와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드럼 트랩을 많이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벨 트랩. 자, 벨은 종처럼 생겼다. 드럼처럼 생겼다.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5번까지가 바로 생긴 형상에 따라서 그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벨 트랩은 욕실 바닥과 같은 데 쓰입니다. 바닥 배수. 그래서 플로우 트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째 저직기가 나오는데, 이 저직기형 트랩은 저직기는 트랙 기능도 가지지만 트랙 기능에다 플러스 유해 물질 같은 이물질의 분리 제거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추가된 것이 저직기형 트랩입니다. 그래서 분리 제거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분리 제거 기능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분리 제거 기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스 저직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저직기라 해도 되고 트랩이라고도 한다. 앞에다가 분리 제거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자, 샌드 트랩이다. 샌드 저직기다. 이렇게 앞에다가 분리 제거 기능만 뭐 모발이면 헤어, 석고면 플라스트 이렇게 간다. 그래서 앞에
분리 제거 기능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형상에 따라 분류가 됐고 SPU 드럼벨 이런 것은 근데 저직기는 분리 제거 기능 유해 물질 어떤 것을 분리 제거하냐에 따라 명칭이 부여됐다. 그럼 이때 그리스 트랩은 바로 기름기 제거 기능을 가졌다. 그래서 호텔 주방에 쓰는 거죠. 호텔의 주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주방은 아니에요. 호텔의 주방에 그리스 트랩을 쓰는 겁니다. 그럼 샌드는 모래입니다. 헤어 모발. 그래서 이런 제거 기능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부분이 시험은 가장 많이 나온 파트죠. 유일하게 시험에 전혀 안 나왔던 데가 트랩의 구비 조건이고요. 거의 다 시험에 출제됐지만 이 트랩의 구비 조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트랩의 그 봉수 파괴 원인을 보시면 자, 이 봉수 파괴 원인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원인 그 종류를 묻는 것은 2번 출제됐고 이제 세부적으로 물었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1번에 자, 이 자기 사이펀 작용이 있습니다. 자기 사이펀 작용. 그래서 이 자기 사이펀 작용은 원래 사이펀 작용이란 것이 자, 이것을 사이펀 작용이라 하죠. 배수 그래서 일반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려는 현상 작용을 사이펀 작용이라 해요. 그러면 자기 사이펀 작용은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서요.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서 보통 만수 상태로 흐를 때 배관에 만수 상태로 흐를 때입니다. 꽉 차서 흐른다는 거죠. 만수 상태로 흐를 때 파괴되는 거 이것이 자기 스스로 파괴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배관 안에 물이 꽉 차서 흐르니까 자기 사이펀 작용에 우리가 파괴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자, 변기에 가서 볼일을 보시고 바가지로 물을 졸졸졸 부으면요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쉽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바가스에 일시에 많은 물을 떠서 확 보면 싹 배수하면서 내려가죠. 그게 바로 자기 사이펀 작용이 됩니다. 그럼 이 자기 사이펀 작용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방지 대책은 공기가 공급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통기관을 설치해서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기가 공급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자기 사이펀 작용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기 사이펀 작용의 원리를 활용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에 기름 낼 때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그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게 사용을 잘 안 하셨었어요. 이렇게 된 이거.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꼭꼭 누르면 일정량이 차면 쑥 넘어갑니다. 만수 상태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 들어가게 되면 요 위에 뚜껑을 싹 돌려 공기를 잡아라면 그냥 끝납니다. 에어가 들어가면 끝납니다. 이게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싹 들어 올리면 되죠. 근데 옛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차서한 것은 계속 이렇게 손으로 움직였습니다. 끝까지. 아프니까 오른손으로 하다 왼손으로 하고 이런 것이 이 현상을 몰라서 그렇죠. 제 동생도 막 이 관리사 자격증 따고 나서도 막 이걸 하고 있길래 너 모르고 자격증 따지 이랬는데 이 자기 사이펀 작용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이 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 자기 사이펀 작용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자 유인 사이펀 작용 자, 이 유인 사이펀 작용은 이름이 흡출 작용이라고도 하고요. 흡출 작용 또는
흡인작용이라고도 합니다. 빨아들인다 해서 흡인작용 이렇게 취합니다. 그러면 빨려 들어갔니?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유인 사이폰 작용, 흡출 흡인 작용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자, 그럼 이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이 수직관 가까이에 이 기구가 이렇게 설치된 겁니다. 기구가 설치되면 위에서 물을 내려서 써요. 위에서 물을 내려 쑥 내려가면 여기 일시적으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진공 상태가 순간적으로 진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차가 확 지나가게 되면 주변에 낙엽 같은 게 확 딸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죠. 그거와 같이 이 물이 이렇게 수직관 확 딸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유인 사이폰 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 이거죠. 통기관을 설치해서 공기를 공급해준 공기가 공급되면 이 물은 딸려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봉수가 파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 사이폰 작용은 알아두실 것이 이것은 어느 때 발생하는가 하면 수직관 가까이 배치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 이 수직관 가까이 설치된 위생기구에서 생깁니다. 설치된 기구에서 이 발생이 되는데 그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배수 수직관의 일시적인 순간적으로 바로 이 순간적으로 이 진공 상태가 발생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진공 상태에서 또는 감압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압력이 줄어들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물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유인 사이폰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지 대책은 동일합니다. 통기관이에요. 방지 대책은 통기관 설치하면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인 사이폰 작용. 자, 그리고 세 번째 분출 토출 작용이 나옵니다. 분출 작용. 자, 이 분출 토출 작용도 분출 토출 작용, 이 분출, 이 토출. 그래서 분출 작용, 토출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역사이폰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역사이폰 작용. 자, 이것도 배수 수직관 가까이 설치된 위생기구에서 씁니다. 수직관 가까이 위생기구에 생겼는데, 근데 이거는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여기서 수직관 가까운 기구에서 생깁니다. 이것도 수직관 기구에서 생기는데 가까이 배치된 기구에 생깁니다. 근데 이것은 하류 하층 기구, 수직관 가까이 설치된 기구 중에서 플러스 하류나 아니면 하층 기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거죠. 자, 밑에 제일 하층입니다. 자, 수직관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기구가 이렇게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현재 물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물을 내려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봉수가 건축물 내로 공기 압축에 의해서 도로 분출하는 현상. 이것이 분출 토출 작용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수직관 가까이서 생길 수 있는 이 두 가지 현상이다. 두 가지인데 분출 작용 하나의 조건이 더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류 하층 기구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보통 공기 압축에 의해서 실내 쪽으로 봉수를 불어내는 현상이 분출 토출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지 대책은 통기관 설치해서 방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기관을 설치해서 봉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사이폰 작용, 흡출 작용, 분출 작용 이 세 가지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관 작용 나오죠. 모세관 작용은 트랩에 머리카락이나 천이나 흥급조각이나 실이나 이런 게 걸쳐 있게 되면 서서히 허분식 사이펀 작용에서 물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컵이나 이런 데 그릇 같은 데 물을 갖다가 휴지 한 장 이렇게 걸쳐놔도 물이 넘어가거든요. 그것이 사이펀 작용, 이 모세관 작용이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 방지 대책은 그 머리카락이나 실이나 천 조각 같은 것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정발, 위생기구를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물은 정발될 수밖에 없죠. 물은 정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장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정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기름을 뿌려줘서 그 표면 위에다 유막을 형성시켜야 되죠. 기름막을 형성시키면 물이 정발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이 정발이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한 간성작용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통 강풍이나 특별한 경우 기구의 배수지 간에 압력 변화가 생겨요. 위에서 물을 막 자주 주기적으로 막 누가 계속 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압력 변화가 생겼을 때 이 물이 요수면이 요동을 치고 있다 확 내리게 되면 그대로 따라가는 현상이 운동량이한 간성작용입니다. 그럼 강풍을 기억하시고, 운동량이한 간성작용은, 운동량에 의한 이 간성작용을 갖다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격자세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격자, 석쇠라고도 하고, 아니면 격자세 그대로 씁니다. 격자세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격자에 세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걸.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수 없는 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대변기예요. 대변기에서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변을 그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변기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물을 내리게 되면 간혹가다가 봉수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물이 보통 변기 유수면이 이 정도 차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내려간 거, 이것이 바로 봉수가 파괴된 거예요. 그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방지 대책의 시험에 들어간 건 없고요. 그 현상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지 대책도 언급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수 설비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통기 설비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